10번, 문제 10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어떤 가족의 유전병 가에 대한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가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며 대립 유전자에는 우성 대립 유전자 라지 A와 열성 대립 유전자 스몰 a가 있다. 자, 여기 이제 먼저 가계도를 좀 살펴보면 정상인 부모 사이에 자, 여기 정상인 부모 사이에 유전병을 가진 아이가 태어났죠. 이걸 봤을 때 부모가 가진 형질이 우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형질이 우성이므로 이제 정상이 우성이고요. 유전병가를 가진 것은 열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몰 a, 정상은 라지 a로 표시하고요. 그럼 먼저 여기 유전병을 가진 경우 스몰 a로 표시를 해주고요. 그러면 기억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유전자형을 살펴보면 이제 기억의 경우에 아들은 하나는 엄마로부터 받았고 하나는 아빠로부터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근데 아빠는 정상이기 때문에 정상으로 표현형이 정상이므로 유전자형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제 표현은 정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라지 A, 스몰 a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딸의 경우에 딸은 하나는 아빠로부터 하나는 엄마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부모는 모두 정상이죠. 따라서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래서 기억의 아버지는 라지 A, 스몰 a가 되고 어머니는 스몰 a,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모두 라지 A, 스몰 a를 갖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11번으로 가겠습니다.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까닭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 사람의 유전은 대립 형질이 복잡하죠. 예를 들어서 피부색을 하나 나타내는데도 단일 유전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러 유전자가 관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립 형질이 복잡한 게 맞고요. 그래서 유전 연구가 쉽지 않습니다. 교배 실험을 함부로 할 수가 없죠, 당연히. 자, 그리고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유전 연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받지 않는다는 것은 틀리고요. 한 세대가 길고 자손의 수도 적죠. 자, 그래서 쉽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전 연구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사람의 유전을 연구하기가 어려운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한 세대가 길고요. 자손의 수도 적어서 형질을 통계적으로 알아보는데 한계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당연히 적어서 힘들고요. 인위적으로 교배가 가능하지 않죠. 사람에게는 이제 인권이라는 것도 있고, 함부로 교배하는 수는 없습니다. 형질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고요. 대립 형질이 뚜렷하지가 않죠. 돌연변이도 많습니다. 그래서 답은 옳지 않은 것은 3번과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사람의 유전 형질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통계조사는 이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형질을 조사해가지고 하는 거고 교배 실험은 함부로 할 수가 없다고 했고요. 가계도 조사를 또 해보기도 하고요. 염색체 조사를 통해 가지고 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밑에 필기가 되어 있는데 이상에 의한 유전병을 진단해 보기도 하고요. 유전병을 진단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쌍둥이 비교 연구를 해보면서 이것이 유전에 의한 것인지 어떠한 형질이 또는 환경에 의한 것인지 이제 알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 외에도 DNA를 직접 분석해서 유전자 분석을 통해 가지고 형질이 어떻게 발현이 되는지 형질 발현과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분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번 사람의 유전을 연구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특정 형질에 대한 가계도 조사를 하죠. 그리고 한 가족의 염색체나 유전자를 직접 분석해 보기도 하고요. 교배 실험을 함부로 할 수가 없다고 했죠. 사람은. 많은 사람을 조사해서 특정 형질에 대한 통계를 내보기도 하고요.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를 비교해서 환경의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도 하겠죠. 특히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는 유전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어떠한 다른 형질에 대해서 또는 뭐 예를 들어 공부하는 정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혈액형이라든지 어쨌든 형질에 대해서 이게 유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환경에 의한 것인지 연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체세포 분열의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적어보면 A는 중기가 될 거고요. B는 전기, 여기가 이제 간기가 되겠죠. 간기는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세포 주기라는 것은 간기와 분열기로 나눈다고 했죠. 그래서 간기 시기에는 분열을 준비하는 기간으로서 준비기로서 DNA를 복제하기도 하고 또는 세포가 생장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세포 주기 중에 가장 길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다시피 염색체가 염색사의 형태로 풀려 있어가지고 염색체 관찰이 안 되죠. 관찰이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D는 이제 후기가 되고요. 자, E는 말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말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렇게 세포판이라는 게 형성이 되면서 세포질이 분열되는 것까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체세포 분열 과정 순서에 맞게 기호를 나타내라는 것은 간기에서 DNA 2배 복제해서 전기, 핵막이 사라지고 여기 보시면 전기에는 핵막이 사라지죠. 핵막이 사라지고 염색체가 나타난다. 막대 모양의 염색체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 B, 그 다음에 A, D, E 이렇게 우리가 써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시기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A는 염색체 중앙에 배열된다. 맞죠? 자, B는 염색체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C는 유전 물질을 2배로 복제하고 세포 주기 중 가장 긴 시기, 간기를 의미하겠죠. D는 염색체가 실처럼 풀어져 있는 건 아니고요. E는 2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진 게 맞고, 그래서 틀린 것은 자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7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어떤 동물에서 일어나는 수정과 나날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A, S, C는 각각 한 개의 세포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일단 여기 A는 이제 정자로서 이것은 생식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식세포는 감수분열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염색체 수가 절반이라고 했죠. 염색체 수가 체세포의 절반입니다. 절반. 그래서 A는 생식세포가 맞고요. 그러면 B 같은 경우는 처음에 수정이 이루어지면 예를 들어서 정자의 염색체 수엔 난자의 N, 그럼 수정란은 EN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E세포기로서 나날 과정의 일부죠. 그래서 나날은 빠르게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것으로 일어나 전체 크기는 변함이 없죠. 전체 크기는 그대로며 세포 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수가 증가해서 세포 각각의 크기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니은은 A와 B의 염색체 수는 지금 B는 2세포기고 여기는 4세포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EN으로 계속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A와 B는 염색체 수가 같지 않죠. 자, B하고 C는 B보다 C가 세포 크기가 더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